2023년 8월 6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 영혼 역사. 3. 역사 왜곡법. 오늘은 한민족 역사, 가짜 역사 왜곡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 왜곡법 일부, 왜곡 방법, 왜곡 과정, 식민사학.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역사를 추상적 신화 전설로 각색하여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하여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반인류의 역사이며 반드시 참 역사를 찾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합리적인 의심과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1. 식민사학자들의 생성 시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본 제국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국사편찬위원회. 식민사학자들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제국의 1910년 한일 합방 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36년의 식민지 통치하는 동안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민족의 영혼인 한민족 역사를 조작 왜곡하여 한민족을 우민화하여 한민족을 일제 제국주의에 종속화, 노예화하기 위한 일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설립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하여 정립된 사관을 가진 사학자들을 말하며 현재 일제 식민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계를 이끌고 있는 역사학자를 말합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한 인사는 일제시 우리 민족을 팔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한민족의 영혼을 판 매국노와 그의 자식들,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은 한민족 일제의 노예화, 종속화에 동조한 우수한 일제 고등교육자들입니다. 이런 식민사학이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며, 나라를 빼앗기자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부터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자신의 영달만 추구한 매국노 배신자 때문입니다. 1. 조선사 편수회. 1894년 흥국기문초 의정부 산하 편사관에서 1985년 내각기록과 산하사적가에서 일제 조선총독부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설치, 1925년 조선사 편수회. 2. 국사편찬위원회. 해방 후 1946년 3월에 조선사 편수회 자료를 접수하여 국사관 설치. 국사관은 1949년 7월에 국사편찬위원회로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2. 1945년 해방 후 한민족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조작 왜곡한 가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권 세력과 결탁하여 가짜 역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화하여 문교부를 통하여 해방 후 78년 동안 세뇌 교육시켜온 식민사학자. 1. 1945년 국내 상황.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 식민통치에서 미소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9월 7일 미국 맥아더 장군,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부근 소련, 남은 미군 분할 점령 발표. 1945년 9월 8일 미 남한 주둔군 사령관 존 알 하지 중장, 태평양 미 육군 제24군단 인청 상륙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간 미 군정을 실시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 건국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좌파연합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독립운동가 1세대로 미국에 망명하였던 친미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합니다. 1945년 12월 23일 대륙 흉경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귀국합니다. 2. 해방 후 소련의 공산주의, 미국과 친미파의 민주주의, 김구의 민족주의, 친일파의 매국주의의 충돌. 해방 후 남한에서는 3파벌이 충돌하게 됩니다. 기억, 좌파 인민공화국 계급국가의 공산국가 건설인 백범경부 특별정치위원회, 친일파 숙청 민족통일, 독립군, 맨주먹으로 일본과 싸운 현장 실무의 어두운 대체로 배우지 못함. 디귿, 이승만 플러스 한민당, 친일파 숙청반대 민족단결, 친일파 일제부역시 민족 착취로 엄청난 부축적 이승만에게 제공, 세무, 재무, 건설 등 일제 고등교육을 받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고등교육자. 해방 전 1933년 43년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오은혁 신탁통치안을 1945년 12월 28일에 전해져 옴에 따라 신탁통치안이 1945년 12월 28일에 전해져 옴에 따라 반탁, 김구, 신탁통치 반대, 대국민 총동원위원회, 찬탁, 좌파, 인민공화국으로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며 김구는 반탁 우파의 영수로 찬탁 좌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우파, 김구 플러스 이승만 플러스 김규식이 연합하여 국민회의 우파 결성하고 좌파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좌파 우파 곧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1946년 후반부터 전국의 좌우의 폭력과 폭동이 난무하여 민족이 서로 민족을 죽이는 비극이 시작되며 좌파는 빨갱이로 몰려 죽거나 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됩니다. 3. 남한 단독정부 이승만 정권 수립. 백범의 반탁 남북 통일정부 수립 계획은 이승만의 반탁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충돌하며 미 군정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한 친미파로 미 군정 아래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였으며 국내에 기반이 약했던 관계로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와 손잡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친일파는
일제시 민족을 착취하여 벌어놓은 막대한 자금을 자신들을 살려주고 연합하는 조건으로 이승만에게 제공하여 친일파들은 일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로 실질적으로 재무, 세무 등 국가 사무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나 우리 한민족에게는 매국노 친일 세력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우리 한민족의 일제 식민사관의 역사를 가르쳐 우리 민족의 영혼을 말살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곧 일제 식민사관, 곧 한민족 대륙 역사를 한민족 한반도 역사로 축소 조작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진실된 역사 찾기. 이승만 정부 실패, 박정희 정부 실패, 전두환 정부 실패, 노태우 정부 실패, 김영삼 정부 실패, 김대중 정부 실패, 노무현 정부 실패, 이명박 정부 실패, 박근혜 정부 실패, 문재인 정부 실패. 지금까지 한국에 수립된 모든 정부, 정권은 다 실패했습니다. 곧 가짜 역사를 우리 한민족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민족의 가짜 영산을 청산하고 한민족 진짜 역사, 한민족 대륙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국내 분열로 나라 힘이 없고 친일 매국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사 왜곡을 공교육을 통하여 세뇌시킴으로써 사실상 올바른 역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제야 사학계를 통하여 간간히 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는 극히 미진하였습니다. 3. 외세에 의한 해방 후 바로 정립하지 못한 한민족 역사. 민주주의 미국의 한국주둔과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일제에 부역하여 한민족 말살 역사 교육의 식민사학을 정립한 식민사학자들이 미군의 힘으로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민의 역사는 관심도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충실히 지지하고 실현시켜줄 세력, 곧 공산주의를 막을 세력, 곧 일제가 일제의 식민사관을 정립하여 한국민을 일본을 앞잡이로 썼듯이 이 필요한 것뿐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독립군이든 일제에 부역한 한국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통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이든 일제에 부역한 사람이든 쓰임새만 있으면 쓰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공산주의의 남한을 차단하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면 되는데 충실한 사람을 쓰면 되지 무슨 독립군이 필요하고 한국 사람이 독립군이든 독립운동을 했던 일제에 부역했던 무슨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미군의 힘으로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식민사학자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자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이 정립한 한민족 식민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 안 하고 덮기 급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급격한 경제개발의 논리에 묻혀 우리 주변 강대국 중공과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한민족 역사를 재정립하지 못하였으며 한민족의 영혼, 정신, 정기인 역사는 민족의 관심의 뒤안길이 되었으며 그러자 더욱더 노골적으로 한민족 영혼을 팔아먹은 식민사학자들이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국정 국가서를 장악하여 한민족 말살,
역사교육, 한민족 식민사관을 초, 중, 고, 대학 모든 학계, 모든 강단에서 가르쳐 한민족 정기를 말살하여 온 것이며, 우리 한민족 말살 식민사학의 태두 고 이병도는 죽기 일보 직전 90세에 양심선언을 하는 현실에까지 이른 것이며, 조작되고 왜곡된 한민족 역사가 주입식 교육에 의한 세뇌로 한민족 역사가, 대륙 역사가 말살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과 일본은 한국의 같은 민족 정계를 말살한 역사교육 방법과는 정반대로 있지도 않은 역사도 조작 왜곡하여 중공을 더욱더 더 강력화하고, 동북공정을 토하여 중공을 더욱더 강력화하고,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통제하며 일본은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게 하여 역사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은 그 반대로 가짜 역사,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가짜로 조작해놓은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한민족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우리 한민족이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을 득이 되면 이용하고 득이 되지 않는다고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득이 되면 이용하고 득이 되지 않으면 버리면 그것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식구이고 같은 핏줄을 타고난 민족입니까? 4.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 수법. 왜 일제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식민사학자들의 개인의 영달입니다. 식민사학을 하면 개인에게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개인의 영달을 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한민족 역사 유물 유적을 발굴하여야 하는데, 모든 한민족 역사 유적 유물은 대륙에 있어 중공에 가서 확인하여야 하는데, 중공이 개방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중공이 개방된 현재에 있어서는 식민사학자들이 장악한 현 우리나라 국사학계가 지원의 진리도 전무하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서로 힘을 합쳐 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오랜 기간 왜곡된 한민족 역사라 일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듭니다. 모든 여건이 힘들고 열악하며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시급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거지되고 쪽박차고 길거리에 나가기가 십상이며, 사실상 가정을 꾸리고 부양한다는 것은 한민족 역사 찾기 운동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먹고 살기 편하고 개인의 영달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보다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찾다 보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일부가 식민사학자들과 야합하여 지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곧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식민사학자들에 붙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왜곡된 한민족 역사 왜곡된 걸 알지만 식민사학자들과 손을 잡고 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 수법 기억,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유적지 유물 발굴이라는 것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우리 한민족 역사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식민사학자들은 역사 왜곡에 총력을 기울일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입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조작되고 왜곡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였고 또 식민사학을 만들고 문교부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학계, 강단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조작할 수 있고 조작, 왜곡한 것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의 영달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조작하고 왜곡하였기 때문에 한민족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대륙의 지명을 한반도에 붙이고 가짜 지명을 지역에 가짜묘, 가짜 유물, 가짜 유적지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가짜들을 파가지고 한민족 유물을 발굴하였다고 하여 학계에 발표하여야 연구할 국고보조금을 받고 학술지에 발표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역사유적 중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역사서의 유물과 일치하게 조작된 모든 유물은 가짜이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묘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역사적 무덤은 모두 가멸이며 실제 하기로 보면 비문 지석도 없고 묘의 방향이 틀린 것이 거의 다입니다. 묘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향이냐 우향이냐에 따라 그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묘의 방향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서에 어느 왕이 어디에 묻혔다 그러면 그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역사서에. 뭐 왕건이 묘가 어디에 있다, 뭐 개성에 있다 이러면 그 개성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다 좌향 표시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 지석이고 모든 것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임시로 막 가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묘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신경 하나 자체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조사해 보면 이 가짜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니은 가장 위험한 것은 조작되고 왜곡한 삼국육사, 삼국사기든 역사서를 세뇌 교육시켜 역사를 신화로 만든다는 것으로 일제가 한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 한민족의 한 수법을 그대로 같은 한국인이 같은 민족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립한 엉터리 식민사학을 지키기 위해 그것도 개인 영달을 위해서입니다. 위의 그림은 환국, 동그라미를 보면 환국이라고 분명히 국자가, 나라 국자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인으로 글자를 조작해 놓은 겁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은 삼국유서에 나오는 지금 우리까지가 배운 당군 신화입니다. 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이 환인으로 나라 국이 인 사람, 국이 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국이란 것은 모든 민족의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결합된, 민족이 결합된 개념이고 이는 사람이란 뜻, 사람. 한 사람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공동 개념이고 이는 개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축소 조작해 놨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국가, 한 사람의 나라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순간 아마 나라의 의미, 한국의 의미를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국이 인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곧 12연방을 거느린 대제국 한국이 한군 한인이라는 개인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곧 의미가 축소되었으며 한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고 한인이라는 한 사람의 신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신화가 되어 사라지는 바로 전형적인 예이며 역사서의 글자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역사 왜곡의 시작입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은 그 강개토 대왕 비문입니다. 거기에 조작된 것을
김 교수가 주장하는 16년 기사 변조 과정이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은 강개토 대항 비문 조작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글씨를 보면 입, 공, 울 는 뜻은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들어왔다. 우리 땅에, 고구려 땅에 일본이 들어왔다 뜻입니다. 공물을 바치기 위해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왔다. 일본 사신들이 들어왔다. 즉 일본이 우리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비밀을 조작하여 도해파, 물을 건너 나라를 쳐들어와 격파하였다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입공을이 도해파, 물을 건너 고구려를 쳤다. 이렇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강개토대왕. 그리고 해가 나오는데 해, 입, 도, 해, 파, 해. 해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해는 모두 다 바다, 현재 생각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현재 의미의 바다는 곧 대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바다 곧 대해가 아니라 큰 물줄기, 항아강 장강에서도 해라 물줄기, 지금이 항아강 장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항아강 장강도 대단히 길기 때문에 그 시역을 지날 때마다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큰 물줄기를 해라 그럽니다. 해 또는 육해, 곧 바다에 있는 바다, 큰 청해, 우리 청해라고 잘 아십니까? 청해라고 하는 커다란 육지에 있는 염분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육지에 있는 거대한 호수인데, 염분 호수인데 청해, 푸른 바다라 그럽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대륙에 있는 큰 호수가 바로 바다입니다. 아니면 큰 물줄기가 바다입니다. 역사서의 해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큰 바다, 태평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피문을 조작하여 도해파, 물을 건너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어와 격파하였다고 조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강개토대왕 비문은 고구려에서 강개토 왕이 세운 비문인데 자국의 강력과 역사적 대승을 전쟁 기록, 전쟁에 이기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받는 등 자랑스럽고 후대가 우러러보는 사실을 기록하지 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기록을 어떤 바보 왕이 기록하겠습니까? 강개토 당이 바보 몽충입니까? 자기 부민을 세우는데 일본이 자기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기록을 비문에 누가 씁니까? 사실이 있다 그래도 그걸 누가 씁니까? 사실이 아닌 걸 조작해 놓은 겁니다. 디귿.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고구려사 등 모든 역사서는 일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의 검열을 모두 걸친 것이며 현존 최고 지도라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해방 후 모두 일본에서 발견된 조악하고 조작된 지도입니다. 보면 알지만 굉장히 조악합니다. 조잡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식민사학자들에서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며 실제 원본은 일본 청창원 비밀소고에 수만 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거북선이라는 그 그림 한 장 하나도 없습니다. 거북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왕에 대한 존영 자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3. 가장 악랄한 수법이 모든 역사서를 강탈하고 태워 없앴거나 원본은 일제가 보관하고 역사서를 조작, 왜곡, 교정하여 교정 역사서를 발행하고 세뇌식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악랄한 수법이 가짜 역사를 만들고 세뇌 교육을 하는 수법이 78년 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 민족의 근간을 바꾸기 위하여 민족의 서적을 약탈하였다. 1910년 11월부터 조선 총독부 산하의 치조국으로 하여금 1911년 12월까지 조선 총독부 간부를 근거로 하여 약 51종, 약 20만 건 정도를 약탈하였다. 한일 합방되고 1910년 그 11년까지 1년 1개월 정도에 걸쳐서 다 그냥 한민족 역사서는 다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서 또한 포함되었다. 서울에서는 종로 일대의 서점을, 지방에서는 서점, 향교, 서원, 구가, 양반가, 세도가 등을 샅샅이 수색하였다. 일제가 처음 한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역사를 다 뺏어다가 일본으로 다 갖고 갔다는 것. 다음에 12월 말까지 1년 한일 합방 후 다음에 11월부터 다음에 12월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서적 색출에서 얼마나 앞서야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조선 총독부 간부를 근거로 판매 금지한 서적과 수구된 서적은 총 51종 20여만 권이라고 강복회 재헌국회사와 문정창저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 사실 한민족의 모든 역사는 끊어진 것입니다. 한민족사의 모두 한민족 대륙 역사가 기록된 그 기록한 역사서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민간에서 발견되는 조작되지 않는 역사서는 반대로 조작되었다고 하여 외소로 취급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말살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조작하여도 전체 다 조작하지는 못하고 조작하여도 앞으로 대륙의 유물유적하긴가 한문의 한글 3D화로 인한 기존의 시민사학자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작당하고 왜곡한 역사서가 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해져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조만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의 진실은 우리 한민족 한 사람까지 모두 사르기 전에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여 한민족의 영혼을 말살하여 온 한민족의 영혼이 없는 타민족의 노예 종속물들은 한민족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잘 모를까? 역사를 얘기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왕건모가 대륙에 있다고 하면 왕건모는 개성에 분명히 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왕건모가 대륙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개성에 있는 왕건모는 가짜란 말인가? 개성에 있는 왕건모가 가짜면 우리가 배운 역사가 가짜인데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자국 국민을 우매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처음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나중에는 가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한국 역사는 사라지고 일제 식민사관 역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36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대다수 한국민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일제의 36년의 해방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의 힘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사실상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미국의 군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셋째, 미국의 군정 상태로 들어가자 미국은 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이승만을 한국 통치에 활용합니다. 이승만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한국인으로 일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모두 다 일제 부역자들입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배우지 못한 독립투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일제 부역자들이 미 군정하에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바른 한민족 역사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면 국민들이 눈을 떠 일제 부역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일제 부역자들이 자기네 망하는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다섯째, 결국 더욱 철저히 일제 식민사관을 교육하여 한민족 영혼을 말살하여 영원히 국민들을 우매하여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으며 지금도 더 악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참 역사가 드러나면 지네들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일제 식민사관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사 왜곡은 일제에 부역한 식민사역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 역사, 식민사관 역사를 가르쳐야 자기네들의 부역한 것이 감추어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한 식민사학자들의 식민사관 역사를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 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역사가 조작 왜곡될 수도 있다는 당연히 느끼는 이 엄청난 의문을 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세뇌식 주입식 교육과 시험입니다. 우선 식민사학자들이 한민족 영혼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왜곡해서 쓴 국정교과서 역사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소위 서울대, 현대, 고대 등 명문대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바로 세뇌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뇌 주입식 교육은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 방식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을 노예와 종속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은 자국민에게 절대로 세뇌 주입식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뇌 주입식 교육을 받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자체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을 모르고 그러면 왜 세뇌 주입식 교수를 시키는 것인가? 해방 후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한 세력은 일제에 부역한 매국노입니다. 일제에 부역한 매국노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으로 인한 남과 북이 대치하게 되자 강복 해방의 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공산주의 남하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해방 후 한민족 배반자로 반민족 특위에 의하여 조사받거나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던 일제 부역자들이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미국이 남한에 파견한 하지 중장의 2만 미군 병력이 인천에 상륙하자 제 목숨 부지하고자 미군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에 붙은 한민족 배반자 일제 부역자 매국노들이 북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을 장악하여 반대로 반민족 특위 강복 후 돌아온 독립군을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여 무참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일본은 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으며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일제에 부역한 한민족 반역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리하여 채택된 교육 방식이 가짜 역사를 세뇌식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정립한 조작되고 왜곡된 한민족 역사를 공교육을 통한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시켜 철저히 세뇌시키고 세뇌받은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 성적이 우수하여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출세하여 살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세뇌식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한계사항에 부딪혀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 세뇌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사항에 와 있는 것입니다. 7. 역사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 한민족 역사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내부 갈등과 투쟁입니다. 끝없이 내부 갈등과 투쟁으로 기가 약해져서 나라가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망하니 살기 위하여 같은 민족을 팔아야 했고 다른 민족의 앞짝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민족 배신자 식민사학자들의 죄는 물을 수 없는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누리치고 잘못을 우리 한민족 앞에서 고하면 죄는 가벼워지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한국 시스템을 이끄는 세력이므로 절대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발악을 할 것이므로 오로지 한님만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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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역사 왜곡법 제1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